커피 속에 들어있는 게 가장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논문에 보면 항암 작용이 있다고 나오는 게 많잖아요. 외국에서 특히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에 이렇게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나오는데, 커피 속에 들어있는 게 가장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파이토케미가 클로르겐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페인도 약간의 이제 항암 작용이 있고, 그래서 암으로는 이제 대장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걸로. 근데 이제 커피가 간이나 그다음에 이제 췌장, 담관을 열어줘요. 담관을 열어줘서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것을 걸러내주고, 그 다음에 염증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간 경우는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해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 작용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서 암이 발생하거나 또 암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을 갖다가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췌장 같은 경우도 우리 소화효소 같은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사실은 소화효소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가 소화제지만 빈속에 먹었을 때는 이게 소화효소는 항암제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게 커피가 관장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장에 있는 나쁜 숙변들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장을 좋게 해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효과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는 여러 가지로 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커피가 우리가 되게 이런 그 항암 작용이 있는 클로르겐산이나 이게 높이는 데 있어서는 우리 커피를 로스팅 할 때 이게 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탄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탄내가 나는 부분들은 몸에 좋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로스팅 돼 있는, 자기가 어떤 로스팅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항암 효과가 있는 커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탄내가 나요. 그래서 탄내가 나지 않는 이런 커피를 마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저는 우리 병원에서 아예 이렇게 항암 커피라고 해가지고 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환자들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커피를 마셔도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커피를 마셔도 된다. 그래서 아예 그냥 서비스로 커피를 그냥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보면은 커피를 그럼 얼마 정도 마셔야 되느냐 이게 나오잖아요. 보통 자료에 뭐 어떤 얼마 정도 먹어야 된다고 딱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료에 보면 한 6잔에서 8잔까지. 근데 우리가 지금 진하게 돼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연하게 해서 먹는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한 6잔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 커피는 우리가 그 인스턴트 커피 해가지고서 여기 뭐 설탕도 들어가고 우유 제품이 유제품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커피만 딱 되는,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메리카노 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아주 진한 것보다, 아주 진하면 오히려 위장장애 같은 게 올 수 있고, 또 불면증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분들은 가슴이 벌떡벌떡 하기도 하고 속도 쓰리고 여러 가지 위장장애 같은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말고 연하게 해가지고서 아메리카노를 더 희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걸로 해서 한 6잔에서 한 8잔, 그 다음에 설탕이나 그 유제품은 첨가하지 않는, 그렇게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 해독도 있고 장 해독도 있고, 그런데 특히 이제 장 해독을 할 때 이제 관장을 하잖아요. 관장을 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커피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커피는 이제 뭐 담관을 이렇게 열어줘서 담관 안에 있는 조그만 찌꺼기들, 이게 담색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끄집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췌장관 안에 있는 이게 췌장관에서 돌 같은 게 만들어질 거죠. 이것도 다 끄집어내주고, 그 다음에 장벽에 있는 숙변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숙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변이 아니에요. 장벽에 붙어있는, 우리가 내시경을 하면은 장벽에 큰 윤이 나거든요. 이거는 이 윤이 나는 게 바로 막이 하나 씌워진 거예요. 이 막이 사실은 숙변이에요. 이 막을 세균들이 만들어가지고 제 손상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을 씌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쓰고 뭘 하더라도 잘 안 낫는 이유가 이 막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막을 걷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숙변 제거거든요. 그래서 커피 관장을 하면 이런 숙변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커피 관장을 하게 되면 너무 이렇게 커피 관장을 자주 하는 거, 뭐 하루에 뭐 수차례, 어떤 경우에는 뭐 10번 이상 하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또 그리고 뭐 1년 내내 이렇게 커피 관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환자 중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커피 관장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장에서 우리가 미네랄이 중요하잖아요. 미네랄을 갖다가 씻어내버리니까 우리 몸 안에 오히려 미네랄이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네랄을 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커피 관장을 이렇게 오래 하면은 무슨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커피 관장을 자주 하는 경우가 있냐면, 커피 관장을 오랫동안 자주 관장을 오랫동안 하면은 통증이 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어떤 통각을 느끼는 이런 신경들을 안정을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게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커피 관장을 권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한마디로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서 그것도 미네랄이 떨어뜨려서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 관장을 하고 무조건 관장을 하고 장해독을 하는 것은 과해도 좋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리한 커피 관장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고 적절한 경우에, 보통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커피 관장을 하면 기간을 줘요.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고, 그리고 커피 관장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다른 관장하고 병행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올리브 오일 같은 것을 중간에 한 번 넣어서 이렇게 계획을 짜 가지고 하지, 막 하루에 막 수차례 여러 차례 하는 관장, 그 다음에 막 기한이 없이 계속 하는 이런 관장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하는 경우 있죠, 항암 치료를. 왜냐하면 항암제가 예를 들어서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연기를 해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연기하는 경우 중에서 뭐냐면 호중구가 떨어졌을 경우, 백혈구 중에서 우리가 호중구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항암을 보류하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 호중구가 떨어지는데 항암을 계속하면 호중구가 떨어지게 되면 세균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폐혈증에 빠지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암을 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암을 중단하고 한 타임 미루던가 아니면 호중구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환자가 힘들다고 느꼈을 때 어떤 부작용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환자가 심리적인 부분으로 나 정말 이제 겁이 나서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 의외로 있어요. 막 공황장애 있는 것처럼 그래 느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연계를 해줄 수도 있는 경우 있고, 또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프로토콜로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상황을 맞춰 가지고 하다가 연기하고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항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프로토콜대로 다 간다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씩 연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약을 조정하는 경우도 많아요.